자,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동훈 후보는 오늘은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네. 부산을 찾아가 조금 전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참 대구에서는 좀 씁쓸하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한테 까이고 네. 참 왔는데 그래도 부산에서는 좀 따뜻하게 맞아주네요. 그렇죠. 박형준 시장은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도 된 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늘 하고자 하는 분이니까, 뭐 쿨하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준표 시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또 캠프 그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네. 팩트만 그냥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구로 가기로 이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시장에게 만남을 요청할지 말지 이거 그냥 그 결정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네. 1분도 안 걸렸어요. 홍준표 시장이 지난 몇 달 동안 참 입에 담기 힘든 그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그냥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근데 그 홍준표에게 만나자는 기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넣어야 된다. 아주 뭐 1분도 안 되고 만장일치 네. 회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건 공적으로 가는 건데 공적으로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가는 건데 그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소속인데 그냥 뭐 기별도 안 넣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공적 활동의 기본이 안 되는 거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홍준표 시장에게 우리 이때 27일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하고 기별을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 없다.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네. 이철우 지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만나겠다 하다가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뭐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일정이 도저히 안 나온다. 네. 그러면서 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건데 저희라고 뭐 좋아서 홍준표 시장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까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그 감정적 개인적 그 감정은 일단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도 뭐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았고요. 뭐 역시나 뭐 그런 거죠. 홍준표 시장이 아마 뭐 골프 치러 가느라고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데 시간을 뭐 소비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다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취임했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제 딴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전화를 그러니까 뭐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넣었대요. 자, 저 한동훈입니다.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넣었더니 딱 그 다음에 문자가 온 게 뭐냐면 저는 등록되지 않은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네. 참 저 그 모습 보면서 참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옹졸 할까, 저렇게 속이 그냥 밴댕이처럼 좁아갖고 무슨 정치를 뭐 오래 했다고 저렇게 떨고 있는지 참 기가 막혀요. 홍준표 시장이요. 뭐 자기 청년들과의 네. 대화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애라는 표현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썼어요. 그거 믿어요. 저 홍준표 시장은 자기 방금 했던 이야기도 몰라요. 근데 원희룡 후보랑 만났을 때 또 뭐 그러네. 네. 뭐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은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공인으로서 움직이는 거니까 대구시장 홍준표님께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걷어찼어요. 누가 애고 누가 어른입니까? 네. 홍준표 시장님, 누가 애고 누가 어른입니까? 하여튼 제가 뭐 홍 시장을 뭐 정계 입문 비슷하게부터 옆에서 쭉 봐왔는데 참 제가 구태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이 그나마 여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속 좁은 듯이 행동을 하고 하면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럴까? 뭐 재미있겠죠. 그냥 저렇게 그냥 떠들고 하니까. 근데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라는 게 저렇게 속이 없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틀리면 바로 그냥 내치고 무슨 죽일 듯이 그냥 필요할 때는 와서 그냥 우쭈쭈 하다가 좀 더 필요 없으면 그냥 집 밟아버리고 이러면요 누가 앞으로 이제 같이 진영에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지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보통 인간적인 관계도 이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정당이라는 게요. 사람의 내음, 인간의 내음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로 간에. 예. 그래야 함께 일수가 무리가 모이면 이 무리란 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사람의 어떤 정과 따스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무슨 이제 앞으로 사람 영입한다고 하기만 해보십시오, 그냥. 예? 아니, 무슨 사람을 영입해요? 와서 병신 만드는데. 예. 근데 이게요, 이제 그 홍준표 시장 저런 모습, 이철우 경북지사가 또 그런 석연치 않은 면담 거절, 또 원희룡 장관이 또 막 요새 거의 평정심을 잃고 네. 어찌 보면 좀 평상시의 원희룡 같지가 않아요. 아니, 이제까지 보아왔던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원희룡 같지가 않아요. 요즘 네. 며칠 원희룡 후보를 보면요. 그래서 아닌 말로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이런 걸 동원해 갖고 이제 한동훈 후보를 맹폭을 하고 있는데, 자, 애 하나 잡으려고 어른 여러 명이서요 그 협공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조사 오늘 3개나 발표했는데 3개가 다 엇비슷합니다. 네. 한동훈 대세론이 어대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감독님, 그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에이스 리서치인가요? 뉴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한 게 있고, 또 한국갤럽의 그 정기조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뉴시스 여론조사인데, 밑에 거는 이제 전체니까 저건 의미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9.3 한동훈, 원희룡 15.5, 3등 나경원 12.6. 그러니까 2등보다 3등이 거의 4배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4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한국갤럽 한번 볼까요? 한국갤럽은요, 저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요, 한동훈이 얼마 나옵니까? 55% 나오지 55%, 않습니까? 네. 원희룡 2등 19%, 3등 나경원 14%. 적어도 3배 반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또 폴리뉴스에서 조사한 거 있죠? 저거는 감독님, 저거 말고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지지정당 없어 합친 거고, 국민의힘 것만 보여줘야지 아까 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그 부분만 보면요, 이건 60 몇 %. 이건 전체. 이게 전체가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건 왜냐면 민주당, 조국당 지지자들도 다 반응한 거니까 저거는 이번 전당대회하고 무관하고. 그래서 그 폴리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60%가 넘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홍준표의 한동훈 때리기, 그다음에 이른바 친윤 세력, 이철규 의원도 해갖고 색깔론 공작도 피고 뭐도 하고 요새는 그냥 최선봉의 원희룡 후보가 서갖고 그냥 한동훈 후보하고 만났을 때 나누지도 않았던 얘기 이렇게 꾸며갖고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1위 후보, 1위인데 간당간당한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 후보 있잖아요. 네. 이 1위 후보에게는 이른바 선거에서 말하는 동정표라는 게 안 붙잖아요. 동정표는 누구에게 붙습니까? 2, 3등한테 붙죠. 2, 3등. 저 사람이 이렇게 아직 여론조사 하면 이렇게 퍼센티지는 숫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아깝다. 좀 짠하다. 그럼 동정표가 붙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동정표는 압도적 1위한테 붙지를 않습니다. 선거판의 생리상. 근데 요즘은요, 재밌는 게 압도적 대세 후보인 한동훈에게 동정표까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준표 시장님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뭐 상대방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야가 싸울 때 하고 좀 당내 싸울 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어떤 비판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란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장에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요즘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난 선거 때 뭐 브로맨스라고 그래서 원희룡 후보하고 지금 네. 한동훈 후보하고 이렇게 뭐 얼싸안고 뭐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이거 뭐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 나와서 뭘 하면 에이 쇼하지 마. 너네도 어차피 또 돌아서면 또 싸울 거잖아. 라는 인식을 줄 수가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말을 스스로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는 게 아닌가.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국민들에게. 말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스스로가 신뢰를 다 까먹고 있어요. 내 말한 거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180도 바뀌어요. 저 요번에 막 좋은 척 하잖아요. 딱 다음에 들어서면 바로 원수지간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저 믿지 마세요. 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의 스스로의 자산을 좀 갉아먹습니까? 아니 말 안 하면 일관되게 그냥 싫으면 싫은 거고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아예 홍준표 시장이 괜찮아요. 그냥 주구장창 싫으니까. 근데 한때 뭐 이렇게 막 뭐 하고 뭐 아유 위원장님 1분만 계셔주세요. 조금만 더 유세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살살 빌다가 딱 끝나고 나서 당신 때문에 우리 선거 망쳤어. 라는 작자가 있질 않나. 예.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유 저 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네.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전이 이제 흥행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진흙탕 싸움이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네거티브를 떠나서 이제 흑색선전, 왜곡 날조한 흑색선전, 정치 공작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건데 그래도 가장 절제력을 발휘해야 될 원희룡 후보가 말이죠. 선거가 끝나고 5월 12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고 그날 강남에 위치한 모 딤섬집에서 한동훈 후보와 둘이서 저녁을 먹은 거. 저녁 회동을 했다.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로부터 그때 이제 자초지종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그 선거 때 개항을 너무 많이 찾아줘서 고맙다. 고마움의 표시로 밥 한 끼 사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현정님 기억해 보면 5월 12일이면은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뭐 룰은 어떻게 될지 네.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그렇죠.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뭐 전대 스케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전당대회 얘기가 뭐라 그럴까 뭐 대화의 뭐 주제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 당시 시기에 그래서 전대 출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전대 출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얘기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선거 과정. 선거 과정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러저러한 얘기 그냥 편안하게 했다. 네. 전당대회에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뭐 당신 나갈 겁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체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일부에서는 서울법대 10년 선후배 지간이니까 뭐 상당히 뭐 사회생활 하면서 밀접한 관계 아니었느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법무부 장관 되면서 그때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처음 면대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도 한동훈을 처음으로 만난 게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법무장관 한동훈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인간적으로 친밀하거나 또는 뭐 무슨 자신의 고민을 상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은 6월 23일에 이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이 세 명이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전날인가 전전날. 그러니까 그 원희룡 후보의 출마도 기정사실화되고 한동훈 후보의 출마도 기정사실화된 시점에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출전하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페어플레이 합시다.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요. 최근에 이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옛날에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근데 뭐 지원님도 정치 좀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배신의 정치가 뭔가요? 네? 배신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신의 정치는요. 어떤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될 숭고한 가치, 네. 또는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뭐 하는 행위,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 배신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우리 국민의 인상을 줬던 첫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속에 진짜 뻥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야, 바로 저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그동안 워낙 사람 중심으로 뭐 이 개바 중심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국민을 전체를 바라보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개파와 자기 어떤 이 일심양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정말 충격이 줬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크게 인상이 입히면서 결국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에서 정말 배신의 정치 이야기는 저는요 그렇게 봅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정권 연장을 못하게 하는 거, 마치 정권을 어떤 면에서 교체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배신의 정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치하는 거, 뭐 이것 또한 저는 배신의 이 잘못된 정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원희룡 후보나 뭐 나경원 후보도 그렇지만 배신의 정치 운운하고 있는 게 왜 대통령에 반기드냐, 대통령에 반대하냐라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지난 2년 동안 당이 뭐 거의 대통령 뭐 이야기하면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국민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왜 당이 왜 제대로 대통령에게 말을 못 하느냐? 대통령이 뭐 하면 좀 당도 뭘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이 못 해왔잖아요. 그거를 해서 좀 더 국민의 인기가 좋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데 근데 지금 이 후보들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뭐 장해찬이가 뭐 나왔다면서요? 뭐 어디 라디오에 나왔다는데 라디오 나왔대요. 뭐 또 뭐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다고 그러나요? 네. 아니 공천 안 준다고 혼자 출마해서 이 끝까지 당에 이 해를 입힌 거 이거는 무슨 정치인가요? 이득의 정치입니까? 이거는 무슨 정치인가요? 이런 게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현정님이 그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그 단기간 내에 정치 경험 없으면서 완전 제로면서 그게 된 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건데 자 지금 보자고요. 친윤, 비윤, 반윤, 뭐 요새는 뭐 또 창윤, 뭐 전륜, 별의별 그 용어들을 다 만드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신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윤석열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친윤이 어떻고 비윤이 어떻고 반윤이 어떻고 이따위 그 유치찬란한 구분법으로 누구에게 딱지를 붙이고 뭐 하는 것은 윤석열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윤석열 정신을 배신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요. 저희들이 윤 대통령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희 어벤져스도 몇 년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정신, 바로 그런 정신을 이 국정 운영에 쫙 좀 이렇게 기운이 돌도록 그런 정신이 널리 퍼지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의 친소관계 이거 가지고 뭐 배신 운운하는 거 자체가 윤석열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네. 좀 그거부터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의 쓴소리하면 이게 배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유 그때 그 이야기 좀 들을 걸라는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쓴소리하고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그리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에게 하는 방향으로 오늘 보니까요. 저희도 좀 그때 뭐 그때 했습니다만은 R&D 예산을 작년에 3조인가 4조인가 잘랐다가 이번에 다시 다 복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아주 대전 충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해서 뭔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아무도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생각을 모아내고 그것들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썩 이제 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 뭐 새로운 배신의 정치 운운해 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찾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